두 가지 요소를 만족하면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이항분포는 첫 번째, 어떤 일을 여러 번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 값들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횟수, 확률, 처음에 어떤 일은 빵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n번 중에 어떤 일이 빵번 발생했습니다. 피해 확률로는 빵번 발생했고요. 1-피해 확률로는 n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한 번 발생할 때, 두 번 발생할 때 점점점 해가지고 r번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r번 발생할 확률은 n번 중에 r번, 피해 확률로는 r번, 1-피해 확률로는 n-r번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이 n번 나온 건 n번 중에 n번 안 쓰겠습니다. 그 걔가 1인가요? n값이 작으면 쓸 수 있습니다. n값이 3, 4 요 정도 수준이면 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n값이 컸을 땐 표를 작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대값을 미리 공식화시키겠습니다. 기대값은 위아래를 곱하는 건가요? 위아래 확률 변수와 확률값을 곱해가지고 그 녀석들을 R이 빵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다 모으면 싹 다 더한 게 기대값인가요? 오늘은 이거 증명 안 하겠습니다. R 곱하기 NCR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내세요. N 곱하기 N-1C. 오, 창빈이 너네 졸다가 이거 하나 딱 얘기했네. 이거 다시 하겠네요, 이제. 자, 이 녀석을 이용해서 대입했습니다. 근데 R한테 빵 대입하게 되면은 R한테 빵 대입한 빵이야? 그래서 빵 대입한 건 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R 곱하기 NCR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P는 R이 있습니다. N과 P는 R과 무관하기 때문에 N 하나 P 하나 앞으로 보냈습니다. 시그마 R의 값이 1부터 N까지 N-1, C, R-1 P, R-1승 이렇게 표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N-R을 이해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그마 R의 값이 빵부터 N까지 NCR AN-R승 BR승의 값이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의 값은 A 플러스 B N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빵 대입하면 NC빵부터 NCN까지 다 있습니다. NC빵부터 NCN까지 다 있으면 A 플러스 B N승이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1 대입한 게 N-1C 0 N 대입한 게 N-1C N-1 빵부터 N-1까지 다 있나요? 그래서 밑줄 친 녀석의 값은 P 플러스 Q에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더한 녀석의 값은 1이니까 결국 이 값은 NP만 남나요? 분산값은 공식 증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산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방금 구한 NP한테 뭘 마저 곱하겠다고요? Q만 곱할 겁니다.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PQ로 구할 겁니다. 지금까지 중요했던 증명 요소는 요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 중에 이걸 해낼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물어보는 녀석의 값은 요 녀석의 값을 해결할 수 있나요? 요게 수능에서 물어봤던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는 작성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 횟수가 많으면 뭐 180번 시행했다. 180번 써가지고 확률 분모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항분포가 영어를 못해서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어가지고 B라고 하는 알파벳을 따가지고 올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물결 모양이 뭐라 그랬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표기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항분포의 표기는 여러 번 시행하고 각각의 확률이 독립 시행 확률을 쓸 때 여러 번 그 횟수가 n번, 그리고 여기서 쓰는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 쓴 p의 값은 이 p를 쓴 게 아닙니다. 여기다 쓴 p의 값은 이 p를 쓴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 한 번 한 번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 값을 기재한 겁니다. 표를 작성해서 푸는 게 힘드니까 이런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 기대값은 시행횟수하고 확률만 곱하면 됩니다. 분산값은 시행횟수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과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만 곱하면 이게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PQ의 값이 표준 편차입니다. 꼴랑 이항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면은 이 세 개 다 대입해서 산수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볼까요? 치료가 될 확률을, 지난 시간에 이건 했으니까 밑에 유제로 풀자. 강훈이가 지난 시간에 안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쌤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어느 호텔에 예약이 취소될 확률값은 10분의 1, 예약이 유지될 확률값은 10분의 9입니다. 25개 방,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는 호텔에서 같은 날 27개 예약을 받았습니다. 방은 25개인데 예약은 27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호텔의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호텔의 방이 부족하려면 예약한 27명의 사람들 중에 26명이 그대로 예약을 유지하거나 27명이 예약을 유지하지만 방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창빈아, 눈은 감고 있으면서 들을 건 다 귀로 듣고 있나요? 아니면 꿈도 꾸고 있나요, 혹시? 자, 27명의 사람들 중에서 27명의 사람이 예약을 그대로 유지할 확률, 또는 27명 중에서 26명의 사람이 예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이때가 방이 모자른 거죠? 확률 변수 x의 값은 예약한 사람들이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예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그 인원 숫자를 확률 변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값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 맞아요? x는 예약을 유지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자, 앞에 시행횟수가 몇 번이야? 네, 호텔 로비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전화를 겁니다. 27명한테. 예약 취소하시나요? 예약 취소하시나요? 유지하시나요? 취소하시나요? 27번 전화합니다. 27번 전화했을 때 여기다 쓰는 건 10분의 1을 써야 돼? 10분의 9를 써야 돼? 네, 예약을 유지하는 사람이 인원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10분의 9를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 번 시행했고요. 27번 여러 번 시행했고요. 첫 번 사람이 10분의 9의 확률로 예약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두 번 사람이 예약을 하고 안 하고 예약을 유지하고 안 하고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값은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해야 됩니다. 27명 중에서 27명이 예약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물일곱 명 중에서 26명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9의 확률로는 26명이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10분의 1의 확률로는 한 명이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방이 모자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0.9의 27승의 값이 이거라고? 1 가운데 것만 쓰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는 27 곱하기 이게 10분의 9의 26승이야? 그럼 9 하나만 빌려 쓰자. 27에서 9를 하나 빌렸습니다. 빌려서 여기다 9를 곱했습니다. 그럼 10분의 9의 27승인가요? 이게 0.0581인가요? 그럼 4배만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4배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유제문제 중에 43-2번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공이 3개, 검은색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일을 100번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할 건데 흰색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적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 x의 값은 여러 번 시행은 만족합니다. 여러 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꺼냈을 때 흰색 공이 나오는 게 다음에 흰색 공이 나올 확률값에 영향을 끼치나요? 그럼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항분포가 확실해졌습니다. 시행 횟수는 100번입니다. 흰색 공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이기 때문에 여기 쓰는 확률의 값은 흰색이 나올 확률입니다. 흰색이 나올 확률 값이 뭐라고요? 한 개를 꺼냈을 때 흰색이 나올 확률 값이 5는 3이라고요? 나는 기대값 필요합니다. 기대값은 이거 두 개만 곱하기만 하면 돼. np값 곱했더니 분산값 구했습니다. 분산값은 여기다가 방금 구했던 np값한테 맞아 5분의 2를 곱해야 돼요. npq니까 np한테 5분의 2 곱했습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답은 이거 두 개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본문에 있는 문제까지 풀었었나 지난 시간에? 네, 이거 안 했으면 이제부터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겁니다. 여러 번 던질 거고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의 값은?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인가요?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뭔데? 2분의 1? 그럼 지금은 처음에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게 두 번째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독립시행 확률이 맞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시행 횟수의 값 n번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때 기대값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기대값이 누군데요? 두 개 곱한 거? 분산값은 마저 여기다가 2분의 1 또 곱해요? 표준 편차값 구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구할 필요 없겠다. 이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표준 편차가 4기 때문에 분산값은? 따라서 n값은 64인가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기대값이 6이라고 합니다. np값을 곱했더니 6입니다. npq의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이 분산값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q가 누구야? 그럼 p가 누구예요? 그때 n값이 누구예요? n값하고 p값만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식 np, npq만 알면 끝납니다. 큰 수의 법칙. 선생님이 예전에 큰 수의 법칙을 설명한 적 있나요? 아니요. 난 했는데. 너희는 머릿속에 없죠? 저 이제 여기 예제도 안 들었어요. 선생님이 전에 통계적 확률을 설명했나요? 네. 통계적 확률이 뭐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여러 번 진짜로 던져보거나 어떤 시행을 해봤을 때 그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네. 직접 해봤을 때 확률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런데 통계적 확률의 값은 시행 횟수를 n이라고 한다면 시행 횟수가 n값이 엄청 커지면 통계적 확률 값은 뭐에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실제 수학 통계적 확률의 값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말이라서. 이걸 말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말로 얘기하면 쉬운데 이거를 수식화시켜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면은 수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 변태 같은 것들이 그냥 말로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되듯이 이걸 구태여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의 값은 P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의 값은 P인데 n번 시행 중에서 어떤 A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X라고 한다면 n분의 X가 이게 뭐야? 이게 통계적 확률인가요? n번 중에 X가 어떤 실제로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밑줄 친 거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값인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값이 H라는 녀석의 값은 충분히 작은 양의 숫자라고 하거든? 충분히 작은 양의 숫자는 0.00000000000이 한 100번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1이 있는 거거든? 그 충분히 작은 양수보다도 작은 녀석은 빵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엄청나게 작은 숫자보다 더 작은 녀석이면은 이건 빵에 가까운 숫자겠네? 근데 이 확률의 값이 100%야.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지금 뭔 소리야? 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값이 거의 똑같은 그 가능성이
100%야.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즉 다시 말하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값은 거진 여기다 시행 횟수만 많아지면 동일하다. 같아져. 그걸 수식화시킨 거야. 근데 이런 표현 방법은 수학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특정한 충분히 작은 숫자를 예를 들어서 그 숫자보다 작다는 걸 통해서 0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기가 우리말로 식을 보고서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말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통계적 확률 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론상으로 이런 개념이야 라고 설명하고 시험에 내기는 부적절합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로 가겠습니다. 이 챕터 이름이 이항분포 아니었어? 네, 그냥 분포와 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야? 설명할 수 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함수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함수는 몇 개 없는데 자연상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뭐죠? 이거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혼자 공부했거든. 자연상수. 혼자 공부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난 이걸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까먹으면 외우고 까먹으면 외우고 달달달 외웠는데 시험은 안 나오더라. 나중에 알았지. 아, 이거 아무 쓸모없는 공식이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공부하면서 달달달 외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거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 어떤 식인지. 네. 이거는 이런 곡선, 이런 휘임새를 가지고 있는 곡선을 이 함수로 얘기합니다. 이 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 나오지도 않았어. 딱 한 가지. 지수함수인데 x한테 m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표현이야. m을 대입한 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확률 변수 x의 값은 이산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네, 지금 x의 값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점으로 찍은 거 아니지, 지금? 연결되는 그래프니까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그래프는 확률 질량함수, 연속 확률 변수의 그림은 확률 밀도함수였습니다. 이건 지금 확률 밀도함수의 그림입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그림이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정규분포, 아까 이항분포는 뭘 만족해야지 이항분포였다고? 여러 번 시행 독립시행률, 여러 번 시행 독립시행률. 정규분포는 종모양, 평균 대칭. 종모양. 이거 종이라고 쳐요. 이거 종이라고 해요. 종모양이면서 그럼 이거 다른 이름 뭐 있어? 모아뱀? 산? 산? 아이 산은 좀 애매하지 않냐? 산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어린 왕자? 어린 왕자의 모자? 아무튼 종모양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종모양을 띄면서 평균값 대칭인 녀석의 값을 우리는 이런 확률 밀도함수의 상태를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거기서 n값을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종모양이면서 평균값 대칭인 것만 포인트입니다. 그때 우리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고요. 아까 이항분포에서는 앞에다 뭘 썼다고요? 시행횟수 n. 네, 어떤 일이 한 번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 하지만 정규분포에서는 앞에는 평균값을 씁니다. 이 가운데 평균값을 쓸 거고요. 뒤에는 분산값을 쓸 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림이 종모양이면서 평균값 대칭해야 되고요. 내용 정리할 때 쳐 주무시면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듣죠? 그래프가 종모양이면서 평균값 대칭인 녀석의 그림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정규분포는 앞에다 평균값, 뒤에다 분산값을 쓸 겁니다. 분산을 쓸 때 항상 제곱의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분산이 3이면 루트 3의 제곱을 표기할 겁니다. 그래야지 표준 편차를 산수할 때 쉽게 눈에 띄니까. 뒤에 거는 제곱의 값으로 표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다른 말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설명한 거 다 설명했습니다.
정기분포 곡선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종모양 평균값 대칭인데 당연히 평균값 대칭인 건 당연하겠죠? 그 종모양의 곡선입니다. X축이 정근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곡선하고 X축 사이의 넓이의 값은 결국은 이 곡선 밑의 넓이는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항상 넓이는 1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할 때는 표준 편차 일정하면 곡선의 휘임새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포물선은 최고차항에서 똑같으면 휘임새가 똑같은 거잖아. 종모양의 그림은 표준 편차나 분산값이 똑같았을 때가 휘어지는 휘임새가 똑같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똑같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표준 편차 똑같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에 따라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일정했을 때는 그래프는 동일한 그림, 똑같은 그림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값이 달라질 때마다 대칭축의 위치만 달라집니다. 곡선의 그래프 모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값은 똑같습니다. 평균값이 똑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평균입니다. 평균은 똑같은 두 개의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한 녀석의 값은 약간 넓적하게 그렸습니다. 여기 그래프 밑에 넓이는 몇이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의 넓이의 값도 똑같이 일러와야 되잖아. 근데 두 개의 그림 중에 누가 표준 편차가 클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고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말은 동일한 수치화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얘기야. 다양한 자료가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고르다는 얘기고 고르다는 표현은 똑같은 사이즈의 숫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빨간색 그림이 평균값 주변에 자료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간색 그림이 표준 편차 분산값은 작습니다. 하지만 넓게 퍼져 있는 녀석의 값은 사이즈가 다른 수치화된 자료가 많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분산값이 큰 겁니다. 산이 높을수록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작고요. 산이 낮을수록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은 큽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서서히 돼가고 있습니다. 표준 정기분포 곡선을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첫 번째,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됐었습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그림이 종모양이어야 되고 평균값의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어야지만 그 그래프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규분포 곡선의 값은 평균값 대칭입니다. 근데 이 곡선의 함수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아까 전혀 필요 없는 식이라 그랬잖아. 근데 쌤이 여기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내가 니네한테 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가 누군지 구해 라고 한다면 니네 구할 수 있어요? 곡선 밑에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안 배웠네요. 곡선 밑에 넓이의 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이를 수학자들이 줍니다.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주냐면 야 확률 변수의 값이 m부터 창빈아 지금 좀만 쳐 들으면 앞으로 영원히 쉽게 할 건데 지금 안 들으시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의 값은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야 이 넓이는 0.3413이야 라고 줍니다. 근데 외우는 건 아닙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매번 줍니다. 그거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 우리는 계산할 수 없고 우리는 언제까지 계산할 수 없냐면 영원히 계산할 수 없어. 왜냐면은 아까 함수의 식이 되게 그지같지 않았냐? 그것처럼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계산을 못 하잖아 우리가. 자연성수 배우지도 않고 자연성수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적분하냐고. 이거 적분 못해 니네. 마이너스 2.0. 이번 생에는 절대 못해. 못하는 거고 못하니까 수학자들 아주 똑똑한 놈들이 계산해서 숫자만 알려줘. 왜 한 거지? 근데 이걸 알아야지만 대학 간 이후에 석사 논문 쓰거나 학사 논문을 쓸 때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수치화된 자료로서 네가 해석해가지고 야 이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러니까 난 이렇게 예상하겠어 이런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대학 간 이후에 대학 1학년 때 이과들은 전부 다 통계학 개론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배워. 그래야지 니네들이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하다못해 뉴스를 들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며칠 뒤에 날씨가 신뢰도 몇 %의 확률로 오차범위 매수로 내일 뭐 며칠 뒤 날씨는 이럴 겁니다. 이런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거든. 여론조사 했는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뭐 신뢰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넓이, n부터 3 시그마까지 넓이 이런 것들을 수치화된 자료를 줍니다. 이제. 그런데 그 수치화된 자료를 줄 건데 이건 지금 정기분포입니다. 이건 정기분포인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현재 그림, 그치. 현재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 표준 편차 달라지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그림이면 해석이 좀 힘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어떤 해석이 힘든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림 이렇게 그려볼까? 나는 이래서 가끔 너무 싫거든? 엄마들하고 상담할 때 우리 학원 학생들이 엄마들이 선생님 우리 애 새끼가 이번 시험에서 영어는 잘 봤는데 수학은 개 조졌어요. 이런 말 나 엄청 많이 듣거든? 자, 이게 수학입니다. 요게 영어입니다. 자, 얘는 여기가 평균값인데 수학 점수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영어 점수는 여기에 해당해. 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일까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겠죠? 얘는 평균 앞에 있잖아. 얘는 평균 뒤에 있고. 맞아요? 점수로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50, 뭐 80 이럴 수 있는데 수학 점수는 한 60점? 영어 점수는 70점. 엄마가 통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우리 애 새끼가 영어는 70점인데 수학은 60점이에요. 수학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학 졸라 잘하는 거야 자격교에서. 이런 개빡치잖아. 그리고 나서 성적표 나오면 아무 소리 안 해.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 선생님은 매번. 물론 성적 가지고 따지는 엄마는 없어요. 등급은 높으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영어학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원해. 졸라 못했는데. 자, 암튼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다. 이거는 니네가 지금 물어봤을 때 뭘 잘하는 어디까지 지워지는 거야? 방금 물어봤을 때 어떤 거 뭘 잘하는지 쉽게 얘기하거든. 근데 문제는 나이씨 어떤 애 새끼가 이렇게 시험 본 거야? 수학은 60점인데 영어는 85점쯤 받은 거야.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거야, 영어를 잘하는 거야? 이건 애매하지 않냐?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 애새끼가 60점 받았을 때 60점 앞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85점을 받았을 때 85점 앞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확률 중에 누가 더 넓이가 큰지 알아야지만 수학은 영어 중에 더 잘하는 걸 알게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애매하니까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게 돼. 두 개의 그림이 달랐었는데 다른 그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게 돼. 변수의 값이 서로 다른 x라는 변수가 있는 것도 있고 뭐 또 서로 다른 y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 개의 다른 녀석의 값을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면 다 z라는 문자로 만들려고 해. z라는 문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화는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수학은 확률 변수 x고 영어는 확률 변수 y라고 한다면 수학도 수학의 평균값에서 수학의 표준 편차, 영어도 영어의 점수에서 영어의 평균값, 영어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z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둘 다 서로 다른 그림이, 이 두 개 서로 다른 그림이 하나의 같은 그림이 돼. 그럼 같은 그림이 되면 같은 그림상에서는 어떤 과목이 만약에 수학이 여기 있고 영어가 여기 있으면 수학을 잘한 거야, 영어를 잘한 거야? 네, 이러면 영어를 더 잘한 거야. 그 하나의 그림을 옮기면 파악이 쉽습니다. 그 하나의 그림 옮기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창빈아, 오늘 들은 거 가지고 앞으로 문제 주구장창 풀을 건데 오늘 들은 거 다시 할 일 거의 없는데 놓치신 게 있으면 녹화된 거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의 그림으로 바꿨을 때는 여기가 평균값이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한 건 Z의 평균값이 궁금합니다. Z의 값이 누구라고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가요? 시그마분의 1은 실수배 곱하는 거 맞아? 앞에다가? 네. 더하기 빼긴 버리나? 앞으로 뒤로 빼서. 근데 기대값이 m이지 않나요? 그럼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분산값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산값은 시그마분의 1을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 있으면 시그마분의 1을 앞에 어떻게 나가지? 제곱해서? 하지만 뒤에 더하기 빼기는 무시했나요? 네. 근데 분산값이 누군데요?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1 되겠네. 그러면 원래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값이 m이고 분산값이 시그마 제곱인 녀석이 표준화한 작업을 거치고 나면 z라는 변수로 바뀌는데 z라는 변수의 값은 평균값이 빵인 건 확인했고 분산값은 1인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모든 변수의 값은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 평균값이 빵이고 분산값은 1이 되는 똑같은 그래프로 바뀝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표준화하고는 작업 자체가 x라는 변수를 z로 바꾸는 작업이거든. 선생님이 방금 x를 z로 바꿨습니다. x를 z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편을 나누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 녀석을 표준화해 보겠습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은 x라는 변수를 z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x를 z로 바꾸려면 평균값을 빼고 표준편차 나누게 해야 됩니다. 평균값 빼고 표준편차 나누기 했습니다. 누구야? 왼쪽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평균 뺐고 표준편차 나누기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가운데가 평균값 0이라면서 z는 0부터 1까지 넓이가 0.3413이라는 얘기네. 수학자들은 우리한테 앞으로 이런 확률의 값을 제시할 겁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의 숫자가 누군지 얘기합니다. 0부터 어디까지 확률 이런 걸 제시합니다. 책 제일 뒤를 펴볼 겁니다. 표준 정기분포표라는 걸 찾으세요. 부록 앞에 표준 정기분포표를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그 표를 보면은 0부터 스몰 z까지 범위의 확률값을 제시합니다. z가 2.0이었을 때 확률이 누구래? 2.0일 때 확률이 누구래? 0.477 0.4 77 z가 3.0일 때 확률은 누구래? 0.4 0.49 여기서 보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네. 모든 시험 문제를 줘. 이렇게 보면서 자, z라는 녀석의 값이 누가 되면 z의 값이 누가 되면 0.475인지 찾아볼까요? 1.96 1.96? 하나만 더 찾읍시다. 표에서 z의 값이 이번엔 누가 되면 0부터 누구면 0.495가 되는 거야? 있어요? 없어? 표에? 494 495에 0.495는 없어? 네.
근사값이 누군데? 4부 2.58이 누군데? 0.4951이야? 2.57이랑 2.5 그럼 이게 2.58이야? 네. 우리는 이 숫자 많이 사용합니다. 1.96, 2.58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0.475의 두 배 한 게 누구야? 4, 방금 전에 지금 0부터 1.96까지 넓이가 1.96 한참 뒤에 있어야 되겠다. 1.96까지 넓이가 0.475야? 네. 그럼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넓이는 몇이란 얘기야? 이거 좌우 대칭이니까. 이게 0.95야? 0.95를 95%로 얘기할 거거든. 그럼 뉴스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겠네. 야, 95%의 신뢰도로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 뉴스에서. 여론조사 한 다음에. 좀 있으면 총선이잖아. 그때 95%의 신뢰도라는 말은 이 범위에 들어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들어올 그 확률입니다. 여기다 두 배 한 게 누구야? 0.49에 두 배 한 게. 0.99야? 이게 99%의 신뢰도입니다. 앞으로 이 숫자 1.96과 2.58은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건 마지막 챕터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챕터 통계 추론이라고 하는 챕터에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매번 표를 보는 게 아니고 매번 문제마다 써줍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앞으로 하는 작업부터는 지금까지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통계 파트는 한 번만 들으면 영원히 잘하는 파트입니다. 그 통계 파트는 수능에서 역대 선생님이 가르친 애들 중에 통계 파트를 수능에 틀린 애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 통계 파트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장고 애들이 처음 틀렸어. 왜요? 장고 애들이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더라, 장고 애들은. 많이 아무튼 그때 애들 졸라 깠는데 병신들 니네는 처음 내 가르친 애들 처음이라고 졸라 깠었는데 애들. 자, 잘 갔어요? 잘 갔어요? 갔던 애들이 대학을 뭐 강원대학교 뭐 어디 뭐 무슨 대학교 애들이 갔어. 야구보다 자, 확률 변수 x의 정기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률이 6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표는 누구의 표를 줬냐면 z에 대한 표를 줬습니다. 즉 표준 정기분포 표를 줬습니다. 그럼 나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준화라는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게 표준화라는 작업이라고? 저거에서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죠. 그걸 z라고 한다고? 그럼 z로 바꿔야지 풀 수 있습니다. z로 바꾸겠습니다. z로 바꿀 때 x값 그냥 z라고 쓰면 됩니다. 67에서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누면 됩니다. 네, 0.5네요. 그럼 0.5보다 작을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0.5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z의 값으로 바꾸면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평균값이? 0.5보다 작을 확률값이 필요하다고요? 0.5보다 작을 확률값은 일단 여기 확률의 값이 몇이라고요? 근데 0.5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도 포함되는 거야? 여기 0보다 왼쪽 넓이가 몇이야? 네,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절반의 넓이는 0.5인가요? 그 문제의 답은 0.6.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61부터 71까지라고? 61부터 71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면 0부터 1까지는 0.3413이라고? 이거 1이라며. 1 아니네. 오른쪽 1이 아니네. 71에서 65를 뺐더니 6? 6을 4로 나누면?
1.5까지 넓이가 0부터 1.5까지 넓이가 몇이라고? 0.433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도 필요하다고요? 0.34였어.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랑 0부터 1까지 넓이가 똑같으니까 0.3413이라. 0.433 그건 못해요. 더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9.7 못해. 74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x의 값이 73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화했습니다. x는 z로만 쓸 거고요. 73에서 65를 뺐습니다. 8? 네, 4분의 8이니까 그래서 2? 네. 2보다 클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쳐다볼 거는 0과 2 사이의 넓이의 값을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한 건 2보다 클 넓이잖아. 근데 0부터 2까지 넓이가 몇이라고요? 0.477 그럼 여기 넓이는 몇이란 얘기야? 0.2 0.02 그러겠네요. 절반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 겁니다. 이런 문제를 수백 문제를 주구장창 풀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정규음표, 표준 정규음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